제가 중국에서 북한 수해 복구 지역을 촬영한 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 그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이 정말 깜짝 놀라세요. 소갈비맛 즉석국수라는 이 포장지인데 이 포장지가 오물풍선에 들어있었습니다. 세어보면 100여 명 정도 되는 숫자입니다.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저 통 정말 기네스북에 올려야 됩니다. 저렇게 돌격대로 뽑히는 사람들은 빽이 없거나 낮은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부모들은 정말 자식이 저렇게 사지로 내몰리고 있는 거를 그냥 눈 뜨고 볼 수밖에 없어요. 네, 안녕하세요. 세상연구소 구독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동아대학교 강동환 교수입니다. 네, 지금 한반도가 전쟁 위기 아니냐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는데요. 가장 주요 이슈는 평양 상공에 대한민국에서 보낸 무인기가 등장을 했고 여기에서 대북 전단을 뿌렸다라는 게 아마 가장 큰 이슈일 것 같습니다. 북한이 지난 11일 외무성 중대 발표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렸는데요. 그 이후로 사실 지금 한국은 굉장히 언론에서만 보면 전쟁 위기처럼 되지만 여러분들 지금 삶은 어떻습니까? 그냥 일상생활과 별반 다르지 않는데 북한 내부는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11일 외무성 중대 발표가 나오고 나서 김여정이 담화만 4번을 발표했고 국방성 담화 중대 발표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내부에서 이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방송을 보면 북한 당국이 청년들을 지금 전시동원 체제로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특히 140만 명의 청년들이 자원에서 입대하고 있다. 심지어는 복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복대는 제대한 군인이 다시 군대를 지금 자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상상이나 되겠습니까? 남자들 잘 아시죠? 저도 제일 정말 힘들 때 꾸는 꿈이 군대 다시 가는 꿈인데 그걸 복대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것도 자원에서 140만 명이. 그리고 또 하나, 김정은이 17일 날 어디를 갔냐면 2군단 사령부를 현지지도합니다. 2군단 지휘부를 현지지도합니다. 이 현지도라는 말을 사용해서 그런데 이 북한식 표현이니까요. 근데 이 2군단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이 개성 지역, 그러니까 우리 서부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 2군단인데 얼마 전에 여기에서 이 경원선 육로를 완전히 폭파하지 않습니까? 북한이. 그걸 담당했던 부대를 지금 김정은이 간 겁니다. 18일자 노동신문에 보면 김정은이 그 전날 17일에 2군단을 갔는데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서울과의 악연을 잘라버리고 동족의식, 통일 이런 개념을 완전히 떨쳐버려라 이렇게까지 주장을 합니다. 자, 이 정도로 지금 북한 내부에서는 지금이라도 전쟁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계속 전시동원 체제를 강화하고 있고 그러한 목소리를 통해서 북한 주민들을 계속 내부적으로 결속시키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한국은 지금 어떻습니까? 언론에만 나오는 정도 뉴스만 보면 항상 남북관계가 이렇게 군사적인 대립이 있으면 한국 언론의 기자들 어디 가는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연평도에 갑니다. 가서 연평도 그 포문 열려 있는 거 늘 이제 그걸 보여주면서 접경 지역에 이렇게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오는데 그 뉴스만 보지 않으면 사실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일상적인 거죠. 이게 저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담담하게 지금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점으로 좋게 평가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너무 안보 불감증인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전쟁의 위기까지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일련의 행보는 정말 전쟁을 하려고 또는 군사적인 침략을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북한 내부적으로 지금 이렇게 결속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김정은이 정말 코너에 몰렸고 너무나도 절박하게 지금 내부의 정세를 잡기 위한 하나의 조치라는 거죠. 자,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어디에 있냐면 김정은에게 달려 있습니다. 왜냐? 북한에서 지금 이 한류가 확산되면서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가 급속도로 지금 번지고 있죠.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것이 북한의 새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 새 세대들의 사상 변화가 김정은으로서는 정권 유지에 굉장히 치명적인 두려움의 요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2020년부터 반동사상문화 배격법, 평양문화보호법, 청년교양보장법 이렇게 법까지 만들어냈어요. 반동사상문화 배격법
내용이 뭡니까? 남조선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최고 사형까지 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게 단속이 안 되고 있거든요. 김정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새 세대, 즉 우리로 치면 뭐 MZ세대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세 세대들이 남한의 영상물을 접하면서 생각들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니 그전까지 남북한 관계가 어땠습니까? 한국의 공연단이 북한 가서 평양 가서 공연도 하고 뭐 남북 정상회담 하면서 우리는 우리 민족끼리 뭐 같은 동포 민족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조선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사형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북한 주민들에게는 얼마나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겠습니까? 황당한 거죠. 그래서 결국 김정은이 지금 올해 1월 15일 날 최고인민회의 때 강조를 한 게, 지시를 한 게 뭐냐면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주적으로 간주해라. 그리고 이거를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반드시 대한민국과 이제 두 개의 국가다라는 것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이뤄지는 이 모든 상황들, 즉 10월 7일 날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가 열립니다. 이 열릴 때 의제가 뭐였냐면 바로 1월 15일 김정은이 지시했던 사회주의 헌법의 영토를 개정하고 남한과 완전히 다른 두 개의 국가를 헌법에 이제 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0월 8일 날 한국의 많은 언론들과 북한을 연구하는 연구소에서 특집을 준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고 이제 그거를 발표를 하면 당연히 거기에 김정은의 지시사항이었던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을 했고 영토 조항 이런 걸 이제 새롭게 다 넣었을 거다라고 이제 특집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발표를 안 했어요. 그 내용이 빠져버린 거예요. 없었어요. 그래서 야 이게 도대체 뭔가, 아니 김정은이 지시를 했는데 왜 사회주의 헌법에 이거를 북한이 발표하지 않았을까? 심지어 이게 개정이 되기는 된 걸까? 이런 의문이 많았었죠. 그런데 이 결정적인 해답을 언제 주냐면 바로 10월 17일에 북한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하는데 조선중앙통신사 보도를 통해서 노동신문 1면에 이 기사가 박히는데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와라는 표현을 나옵니다. 공화국 헌법의 요구라는 표현이 나온다라는 점에서 최고인민회의 때 이게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을 했구나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면 더 중요한 건요. 이게 날짜를 지금 잘 봐야 되는데 9일날 총참모부에서 대한민국과 연결된 모든 육로와 철길을 끊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 이틀 뒤인 11일날 평양 상공에 대한민국 무인기와 이 대북전단을 뿌려졌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 다음에 연이어서 계속 12, 13 김여정이 담화를 발표를 했고 그 이후에 지금 북한의 140만 명의 청년들이 자원한다. 그러면서 막 전시동원 체제 분위기를 몰아갔어요. 그러면서 15일 날에 이르자 실제로 경원선을 폭파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폭파하고 나서 이걸 북한 인민들에게, 주민들에게 바로 알려야 되는데 16일, 17일은 알리지 않았어요. 이틀 동안 오히려 북한 내부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전쟁 분위기만 고취시키다가 17일 날 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의 요구라는 표현을 썼고 또 하나 그 뒤에 중요한 게 적대 세력들의 엄중한 정치 군사적 도발 책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육로를 끊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합니다. 자 정리하면요, 이게 날짜 때문에 막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 9일부터 지금 18일 9일부터 오늘 이르기까지 하나의 일정한 패턴이 있다라는 겁니다. 즉 김정은은 새 세대들의 이 사상을 단속을 해야 되는데, 자,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사형을 시켜요. 근데 그 남한이 동족, 동포, 뭐 우리 민족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제 대한민국을 적대국이다, 주적이다라고 사회주의 헌법에 명기를 해놓으면 이제 북한 청년들이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거는 예전에는 그냥 비사회주의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뭐 풍기물란 정도의 행위였다면 지금은 이제 적대적 행위가 되는 거예요. 왜? 사회주의 헌법 안에 대한민국을 적대국이라고 명확하게 지금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 적대국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건 이적 행위가 되는 거죠. 이게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아니, 대한민국이 어느 날 갑자기 주적이고 적대국이래요. 동포 민족 통일이었는데 이 개념은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북한이 김일성, 김정일 시기에는 남조선 대남혁명이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즉 공화국 남반부에 이르기까지 적화 통일을 시키는 것이 공화국의 혁명 가업이자 목표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김정은이 이제 대한민국을 철저하게 두 개의 국가로
통일, 동포, 민족이라는 단어도 쓰지 말라. 삼천리 금수강산 8천만 결의라는 단어도 완전히 없애버려라. 이렇게 지시를 했단 말이죠. 이거는 김일성, 김정일로부터 이어져 오는 또는 북한 체제의 근간인 사회주의 혁명 위협을 완전히 뒤엎는 거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김정은의 지시를 이행은 해야 되겠는데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가 전혀 형성이 안 되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뭐가 필요하냐? 북한으로서는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간주할 수 있는, 적대국으로 간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구실과 명분은 남한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침략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뭐 그렇다고 이 남한이 우리가 한국이 북한을 침략하겠습니까?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낸 게 평양 무인기, 바로 평양 상공에 무인기가 침략을 했고 거기에 대북전단을 뿌렸다. 이 얼마나 좋은 구실입니까? 그러면서 자기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끝까지 응징하겠다. 뭐 대한민국을 멸절시키겠다. 이렇게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켰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외무성 성명, 김여정의 담화, 그리고 김정은의 이 연설까지 계속 강조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적대국으로 간주해라. 통일을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마라. 우리가 국가 대 국가의 관계에서 남북한이 이제 접경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북한이 어떤 표현까지 쓰고 있냐면 신성불가침한 국가의 주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남부국경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남부국경 동서부 지역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과 북한의 이 접경 지역을 자기들의 남부국경, 즉 북부는 이제 중국과의 국경이 되겠죠. 남부국경의 동서부 지역, 동쪽과 동해안과 서해안을 얘기하겠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모든 공식적인 단어를 국가 대 국가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이 무인기를 발견했다고 발표를 한 게 11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무인기가 언제 왔냐면 북한의 공식 발표대로라면 10월 3일, 9일, 10일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평양 상공에 무인기가 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더군다나 평양 상공이 아니라 명확하게 김정은이 직무를 본다는 당중앙 천사, 본부 청사 건물에 이 무인기가 떴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거든요. 저는 여기에 자작극이라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숨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0월 10일이 북한에서 어떤 날입니까? 바로 노동당 창건일입니다. 매해 10월 10일은 노동당 창건 기념 행사를 여는데 그게 열병식을 할 때도 있었고 뭐 실내 행사도 할 때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특이하게 이게 어디서 열렸냐면 당중앙 간부학교 야외에서 열립니다. 야외에서 이 김옥주를 비롯한 북한의 최고의 가수들이 나와서 공연까지 했고 심지어 평양 주재 외국인들까지 외국 대사들까지 다 불러다가 야외에서 연회를 개최합니다. 자, 그러면 북한 당국이 10월 9일과 3일과 9일에 평양 상공에 무인기가 떴다고 주장을 하는데 10월 10일 날 김정은이 이렇게 야외 행사를 개최할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북한에서 나오고 있는 보도를 보면 김정은이 특수부대를 현지에서 갔을 때 그 경호원들이 장총에 방아쇠에 손을 얼리는 장면까지 국내에 다 공개가 됐어요. 그 정도로 김정은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겁니다. 경호가 엄청나게 강화됐어요. 그러면 김정은이 있는 그냥 평양도 아니고 김정은이 직무를 본다는 당중앙 청사 위에 미상의 무인기가 떴는데 그걸 3일, 9일 두 번이나 떴는데도 불구하고 10일 날 야외 행사를 개최한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저는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북한이 자작극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고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삐라가 이제 공개가 됐어요. 그런데 이 삐라의 내용을 보면 자, 한국에서 만약에 이 무인기를 한국군이 보냈든지 아니면 민간단체가 보냈든지 이 두 가지의 이제 가설인데 한국군이 정말 보냈다면 그거는 전쟁과 학전을 정말 불사하고서라도 이걸 보냈다라는 거죠. 그걸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북한이 지금 당장 군사적인 조치를 취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우리 군은 일단 아니라고, 명확하게 아니라고, 그리고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저는 이걸 굉장히 잘한 거라고 봅니다. 굳이 우리 군이 확인해 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건 이제 민간단체인데 한국의 대북 전단을 뿌리는 민간단체가 평양까지 이렇게 무인기를 보낸다? 그 정도의 재정이 있는 단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정부나 우리 군이나 민간단체가 평양까지 무인기를 보냈다고 우리가 칩시다. 가정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설마 이렇게 종이 전단 몇 장을 거기다가 넣겠습니까? 이걸 만약에 시행을 하겠다라고 군 당국자가 승인을 할 때 또는 대북 단체가 이거를 계획을 할 때 이 막대한 예산을 들어가서 평양까지 무인기를 보냈는데 거기에다가 종이 전단을 넣어서 보낸다? 그거는 너무나도 비효율적이고 생각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만약에 정말 거기에다가 평양으로 보냈다면 남한을 정말 잘 알 수 있는 뭐 의약품이라든지 USB라든지 마이크로 SD 카드 이런 걸 보냈겠죠. 그리고 전단의 내용도 이미 평양 상공에, 즉 평양 주민들이나 평양의 간부들, 엘리트들에게 보내는 그런 내용이 아닌 거예요. 뭐 이 돈으로 북한과 남북한의 식량을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냐 이런 내용인데 그거는 북한의 일반 인민들에게나 보낼 수 있는 이야기인 거지 평양에 있는 특권층들에게 보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명확하게 이게 한국의 군이나 민간단체가 보냈다고 보기는 어렵죠. 가장 강력한 주장은 바로 북한의 자작극이다. 그래서 지금 1년에 보여주고 있는 이 모든 북한의 조치가 딱 지금 계획대로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북한에 보내는 삐라의 내용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게 계층을 나눠서 봐야 됩니다. 북한 주민들, 즉 평양 시민들이 아닌 일반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의 호화로운 생활 자체를 알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국내에 들어온 많은 탈북민들이 동일하게 증언하는 내용이 뭐냐면 김정일이 그렇게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라는 사실을 한국에 와서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너무너무 붕괴하고 있다라는 증언들이 있는데 평양이 아닌 일반 주민들에게 만약에 전단을 보낸다면 정말 북한 정권의 호화로운 생활들 그리고 이 3대 세습이 얼마나 잘못됐다라는 것을 그런 내용들을 보내줘야 되겠죠. 그런데 평양 상공에 띄워진 전단은 식량 문제였어요. 오히려 지금 평양은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가 확산되고 있고 또 평양에 있는 많은 젊은 새세대들, 대학생들 남한의 영상물을 이미 접했어요. 그런데 그런 대학생들이나 새세대들에게 식량 문제를 비교한 전단을 보낸다? 그건 너무 어이가 없는 내용이라는 거죠. 오히려 정말 그들은 지금 영상을 통해서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한국의 경제적으로 잘 산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식량 비교를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는 거죠. 자, 우리가 영상을 지금 우리 많은 구독자분들이 보고 계신데 영상을 만드는 사람과 보는 사람은 전혀 다른 거를 봅니다. 한국에서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 때 이걸 북한 주민들이 볼 거라고 생각하고 만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국의 영화 감독이나 PD님들이 야 이거 주 시청자가 북한 주민들이니까 이런 내용을 넣으면은 뭐 남한의 정교적인 발전상을 알고 자유민주주의를 알고 인권을 알고 이렇게 넣어야지 이거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장면을 보면 북한의 일반 주민들은 당연히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우리는 맨날 김일성이 이 밥에 고깃국 해준다고 얘기했는데 아직도 식량 문제가 해결 안 됐는데 남한에서는 그냥 일반 사람이 저렇게 드라마 내용에서 보면 일반 그냥 가정집에서 밥을 먹는데 엄청난 반찬과 이 밥에 쌀밥에 고깃국을 먹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오는 장면 보면 얼마나 화려합니까? 보통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죠. 뭐 길거리에 차가 많이 막히는 장면이라든지 뭐 고층 빌딩이라든지 우리 구독자분들 그런 장면을 보면서 야,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참 잘 사는구나 이런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근데 북한 주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상물을 보내든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가 지금 북한에 들어가서 그들의 생각을 바꾸고 있고 그게 김정은으로서는 가장 두려운 겁니다. 결국은 이걸 통제를 해야 되는데 이걸 통제하는 가장 좋은 수단은 이 콘텐츠를 만든 대한민국이 적국이라고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 이적행위거든요.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북한의 김정은이 10월 6일 날 어디를 가냐면요. 김정은 국방종합대학교를 갑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녘 해방이나 무력 통일은 전혀 이에 관심이 없으며 두 개 국가를 선언하면서 더더욱 그 나라를 의식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게 정말 큰 이야기입니다. 아니 남녘 해방 북한의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배웠던 노래가 띠띠빵빵 내동무 어디 가나요? 뭐 남녘에 뭐 그 남녘 동무 해방하러 가죠. 이런 노래를 어릴 때부터 부릅니다. 김일성, 김정일의 유운이었어요. 북한 주민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남녘 이 공화국 남반부에 있는 남조선 인민을 해방시키는 게 그게 혁명 위협이자 가업이에요.
근데 김정은이 이 국방종합대학교 연설을 할 때 이 얘기를 해버립니다. 남녘 해방에 관심 없고 무력 통일은 더더욱 우리가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죠. 자,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물론 제가 지금까지 김정은이 자신의 정권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은 새 세대들의 의식 변화, 그 의식 변화는 남한의 영상물에서부터 비롯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남한을 이제 적대국으로 간주를 해서 완전히 이적 행위로 이거를 몰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가 중요하죠.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이제 남녘을 해방시킬 만한 역량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 거야. 자, 지금 북한이 적화 통일을 한다고 해서 적화 통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김정은이 주장하는, 즉 북한 주도의 남녘 해방이나 뭐 무력 통일, 이거는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럴 만한 역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의 관심은 이제 그걸 하지 않고 자기들만 그냥 요 북한 체제만 가지고 앞으로 계속 가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 저는 이 이야기를 어디서 답을 찾았냐면, 제가 얼마 전에 택시를 탔는데 우리 택시 기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통일 관련해서 뭐 전화 통화를 이제 얘기하고 있으니까 뭐 통일 관련 일을 하세요.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김정은이 통일하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당연히 안 하겠죠. 그랬더니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자기 세상인데 북한이 지가 생각하면은 자기 혼자 뭐 다 할 수 있는데 뭐하러 남한과 굳이 통일하려고 애쓰겠냐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북한과 그냥 자기가 그 체제만 유지하면서 살면 되는 거지. 그게 일반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이제 뭐 혁명 위협, 남조선 해방시키고 이 필요 없어요. 김정은에게는. 이제 그 젊은 김정은이 그냥 이 체제만 계속 굴러가면 그 주변에 있는 엘리트들 그냥 호의호식하는 거죠. 그러니 굳이 남녘 해방을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점에서 보면 지금은 북한이 이제 명확하게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간주했고 이게 완전히 끊어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사실상 김정은도 전쟁보다 자기 세상을 그냥 만들고 싶은 거에 좀 더 욕심이 있겠네요. 정확한 지적이죠. 김정은이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왜 남녘 해방과 무력 통일에 관심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군사적인 도발을 해서 확전까지 갈 각오를 하겠습니까? 저는 그건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또 하나 지금 북한의 변수가 너무너무 많은데 바로 수해 복구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북한 수해 복구 지역을 촬영한 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 그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이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니 21세기 어떻게 저런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저렇게 공사를 할 수 있을까? 한국이 60, 70년대 했던 그런 건설 방식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고, 더 중요한 거는 거기에 동원된 사람들이 바로 청년 돌격대 30만 명이 자원했다고 북한이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북한이 지금 이렇게 수해 복구 지역에는 30만의 청년이 자원했고 또 지금 대한민국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140만 명이 또 청년들이 자원했고, 도대체 청년들의 삶은 도대체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수해 복구 현장의 장면만 보더라도 정말 분개해야 됩니다. 아니, 김정은이 이 북한 주민들을 얼마나 노예처럼 부려먹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명확한 대목인데, 더 놀라운 거는 북한이 공식적으로 선전을 할 때 이렇게 선전합니다. 수해 복구 지역에 나가 있는 이 청년 돌격대들이 대한민국을 멸절시킬 각오로 지금 이 수해 복구 현장에 떨쳐나서고 있다. 아니, 수해 복구 현장과 대한민국을 지금 공격할 의사하고 뭔 상관이에요? 근데 그렇게 선전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촬영한 영상들을 보면 지금 계속 24시간 밤낮으로 그 수해 현장 복구하는 데만 여념이 없어요. 그리고 이 수해 복구 현장에서 먹는 물이 없습니다. 압록강에서 물을 떠가요. 심지어는 그 뜬 물을 이 청년이 마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와, 정말 이 눈뜨고 보기 어려운 장면들입니다. 그런 청년들을 데리고 지금 전쟁을 김정은이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결국은 북한 내부적으로 이거를 지금 결집시키기 위해서 보여주는 김정은의 정권 강화를 위해서, 이 독재 정권을 유지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고통 가운데 내몰리고 있다는 거니까 저희가 명확하게 이 점만 인지하고 있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해결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의 가장 이슈는 바로 풍선이죠. 우리가 보내는 대북 풍선. 여기에는 1달러도 들어가고 USB나 마이크로 SD 카드 또 전단도 물론 들어가긴 하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우리가 이걸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라는 측면에서 이런 걸 보내는데, 북한은 여기에다가 정말 말 그대로 쓰레기를 넣은 거예요. 오물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오물 풍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북한이 왜 이제 오물을 넣냐면 남한에서 보내는 대북
전단을 뿌리는 이 탈북민 단체를 너절한 쓰레기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쓰레기를 넣은 거예요. 김 여장이 정말 큰일을 해낸 거예요. 왜 그러냐면 28번 정도를 보냈는데 처음에 보냈을 때 우리 통일부가 분석을 해서 공개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정말 21세기에 이런 생활을 한다고 하는 너무나도 열악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양말, 이게 그냥 실로 기운 게 아니고 헝겊을 덧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구멍이 난 양말이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 입는 내복이 있는데 이 무릎과 가랑이 부분이 다 닳았어요. 장갑이 있는데 천 2개를 그냥 실로 꿰매서 장갑을 만든 거예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김 여장이 저는 정말 북한 자신들이 얼마나 어렵게 살고 있다는 것을 세계 만방에 그냥 알려주는, 정말 박수를 치고 싶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언론에 보도되고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확산이 되니까 북한이 내용물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 뒤로는 이런 쓰레기는 들어가지 않고 이제 처음부터 왔던 뭐 폐종이나 헝겊이나 이런 게 들어갔고 실제 상품 포장지를 넣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 언론에 이제 공개된 그 사진을 보니까 이 봉지입니다. 네. 소갈비맛 즉석국수라는 이 포장지인데 이 포장지가 오물풍선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서해안에서 이 서해안 해안가에서 직접 주운 건데요. 제가 이제 북한을 연구하니까 북중 국경에 가서 사진을 찍어서 그걸 영상이나 책으로 발간을 했는데 지금은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그러면 어디를 가야 북한을 또 자세히 보면서 연구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서해안에 가면 파도에 떠밀려서 북한 쓰레기가 떠밀려옵니다. 이건 제가 주운 거예요. 지금까지 주운 게 약 5,000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쓰레기가 흘러왔거든요. 이게 오물풍선 안에 들어있었다라는 겁니다. 소갈비맛 즉석국수. 북한도 뭐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네 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 그런 점에서 이게 뭐 북한 건지 어떻게 알 수 있냐 막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생각하시는데, 자, 북한의 이 유아종합식료공장, 한국에 없죠? 북한에 있는 공장이고 뒷부분에 보시면 이 북한 상품에는 항상 생산지가 나옵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평양시라고 명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죠. 그리고 뭐 표기를 보면 계란을 다갈이라고 북한에서 표현하는데 다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석국수 이런 것들이 이제 오물풍선 안에 들어있었다라는 거죠. 중요한 거 북한 주민들이 이것만 보면 또 막 뭐 남한 한국 북한도 뭐 잘 사니까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주운 것 중에 북한 주민들의 정말 열악한 상황을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 신발입니다. 이것도 역시 제가 서해안에서 이제 주운 건데, 그래서 제가 서해안에서 쓰레기를 줍고 서해 5도에서 북한 쓰레기를 줍다라는 책을 통해서 이 모든 쓰레기를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발을 보면요, 이게 이제 책의 사진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실물을 많은 분들이 직접 보지 않아서 이게 뭐 얼마나 열악한지를 잘 이제 모르시는데, 자, 직접 한번 보시면요, 이 신발인데 하얀색 부분이 디자인이 아닙니다. 이게 실로 꿰맨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발을 꿰매서 신습니까? 저도 옛날 어릴 때 양말을 꿰매 신어본 적은 있어요. 뭐 구멍이 조금 난 거. 근데 신발을 이렇게 꿰매 신어본 적은 없다라는 거죠. 이 정도로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실상들을 그대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서, 자, 그러면 이게 북한 신발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 바로 여기에 있는 너구리입니다. 여러분들 북한에서 오신 분한테 영미한 너구리를 아세요? 라고 질문했는데 그분이 난 잘 모르는데 라고 얘기하면 그분은 북한에서 온 게 아닙니다. 반드시 영미한 너구리를 알아야 돼요. 이게 영미한 너구리 만화에 나오는 그 캐릭터, 주인공 캐릭터입니다. 이걸 보면 이게 북한에서 만들었다는 것을 명확히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신발을 이렇게 꿰며 신을 정도로 북한 주민들의 삶은 열악하다라는 건데 그걸 오물풍선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 아이 신발인데 제가 이걸 탈북민에게 보여드렸더니 탈북민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저도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 자기가 10년 전에 아이에게 이 신발을 꿰매서 아이에게 이제 줬는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저렇게 살고 있다는 게 너무 마음 아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북한 당국이 이 청년들에게 얼마나 전쟁 의식을 고취시키고 있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게 지난 16일 노동신문에 리수복 영웅에 대한 얘기를 또 꺼냅니다. 여러분들 리수복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6.25 전쟁 당시에, 북한에서는 6.25 전쟁을 조국 해방 전쟁이라고 하는데 6.25 전쟁 당시에 6탄으로 고지를 점령했던 북한에서 가장 큰 영웅 중에 하나가 바로 리수복 영웅입니다. 이 리수복 영웅이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라는 그 시를 남겼는데 16일자 노동신문에 보면 리수복 영웅의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라는 시가 다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청년들이 자원해서 빨리 자원해라 이걸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자, 제가 이 북한에서 직접 입수를 한 북한 병사수첩입니다. 이거는 북한에서 제작을 한 건데, 자, 위에 보시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라고 되어 있죠. 병사수첩입니다. 북한 군인들이 직접 사용하는 병사수첩인데, 자, 놀랍게도 여기에 제일 첫 장에 뭐가 나오냐면 바로 지금 말씀드린 리스복이 쓴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라는 시가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그 정도로 이 북한에서 리스복을 영웅으로 간주를 하는데, 그 리스복의 이야기가 노동신문에 지금 또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리스복. 나는 해방된 조선의 청년이다. 생명도 귀중하다. 찬란한 내일의 희망도 귀중하다. 그러나 나의 생명, 나의 희망, 나의 행복, 그것은 조국의 운명보다 귀중치 않다.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둘도 없는 목숨이지만 나의 청춘을 바치는 것처럼 그렇게 고귀한 생명, 아름다운 희망, 위대한 행복이 또 어디에 있으랴. 정말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이런 시를 지금 북한 당국이 노동신문에 계속 지금 강조하면서 청년들에게 자원해라, 대한민국을 멸절시켜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처럼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고 여기에 굉장히 군사적인 조치까지 취할 만큼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오히려 이 오물풍선에 담긴 이 내용 자체가 전 세계에 자신들의 경제적 열악함을 알려버리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김여정 아주 큰 역할을 이번에 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지금 두렵고 또 불안에 떨고 계십니까? 저는 절대 그럴 필요 없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일상생활에서 의연하게 대처하시는 게 가장 좋은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전쟁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해도, 설령 전쟁이 나더라도 대한민국의 강력한 힘으로 그들을 반드시 응징할 것입니다. 가장 최근에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무엇보다 우리가 지금 분단 조국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막 통일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지금 드릴 시간도 없고 또 여건도 아니지만, 우리가 그래도 분단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안보 불감증, 북한 문제에 무관심하고 쟤네들은 전쟁 준비하는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의연하게 이제 보내자라는 말씀이 아니고, 북한 내부의 지금 정세가 가장 이슈가 남한에 정말 전쟁하고자 하는 의도라기보다는 북한 내부의 결집을 위해서 짜여진 각본처럼 지금 가고 있다라는 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의연하게 이제 대처하자라는 말씀이고, 우리가 항상 평소에 그 북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영상을 봐주시는 것처럼 분단족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지 않습니까? 최소한 우리가 남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갖고 최근 이슈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 통일에 대한 얘기까지 나중에 한 번 더 다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파병 갔다가 속았다, 친구들은 다 사망하고 나만 살았다라는 북한군의 영상이 공개되면서 이 북한 청년들이 얼마나 착취당하고 있는지가 밝혀졌죠. 이 노예 같은 착취 행동은 최근에 들어서서 더욱 심해졌는데, 이 수해 복구 현장이나 전쟁 파병까지 청년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심하고 기이한지 영상을 보면서 오늘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수해가 난 곳이 바로 신의주 지역인데, 신의주는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 단동과 맞닿아 있습니다. 육안으로 봐도 이 신의주가 보일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곳인데, 중국에 있는 어느 분이 이 망원 렌즈, 아마 달을 찍는 천체 망원경으로 이 촬영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 수해 복구 현장에 그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는 이 영상이 정말 너무너무 의미가 있고 감사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중국 단동에서 압록강 건너 북한 수해 복구 현장을 보면 벌써 한 달 만에 14층 건물이 뚝딱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만 보고, 야, 북한 경제가 참 발전했다, 어떻게 한 달 만에 건물을 세우냐, 그리고 그 건물을 세우는 과정에서 있었던 전혀 사실을 몰랐을 텐데, 이 촬영이 거의 매일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1층부터 텃닦기부터 시작해서 14층에 올라갈 때까지 전 과정에서 이 동원된 청년들이 얼마나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가 다 공개가 된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자, 얼마나 이 북한 청년들이 수해 복구 현장에서 기이하게, 얼마나 열악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북한에서 30만의 청년들이 수해 복구 현장에 동원이 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일단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집이 없습니다. 당연히 그냥 시멘트 블록을 쌓아서 거기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지금 보시는 게 바로 임시 숙소인데 그냥 시멘트로 블록을 쌓았죠. 그리고 그 위에 천막을 친 겁니다. 그게 다예요. 그리고 문짝 하나 달아놨죠. 저기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 자, 그 옆에 보면 지금 나무로 저렇게 지금 골격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냥 천막을 씌우는 형태인 거고, 저걸 그냥 집 모양대로 쌓은 거예요. 난방이 전혀 들어가지 않죠. 상하수도 시설 없죠. 화장실 어디 가겠습니까? 특히 저곳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남성과 여성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청년 돌격대라는 이름으로. 도대체 어디에 가서 여성들이 저녁에 씻거나 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그 정도로 위생 상태가 열악하다라는 것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고, 또 먹는 문제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또 작업하고 있는 형태를 보면 제일 중요한 거, 중장비가 없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수해 복구 현장에서 더군다나 지금 건물을 쌓아야 되는데 램비콘 차량이나 뭐 지게차나 크레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없어요. 저 청년들의 손에 들려지고 있는 게 삽입니다. 삽. 그것도 삽도 저도 이 단어를 처음 알았는데 가래질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삽을 그냥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양쪽에서 끈을 당겨주는 거죠. 그걸 가래질. 한국에서는 뭐 1970년대까지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중장비 없는 복구 현장, 건설 현장. 상상이 되십니까? 결국은 남녀 상관없이 맨손으로 지금 저렇게 그냥 복구를 하고 있다라는 거니까 얼마나 열악한 상황이겠습니까? 그리고 저도 군대에서 사용해 봤는데 들것이라고 아시죠? 2인 1조로 그 들것을 들고 이제 다녔는데 그 모래하고 자갈 운반하는 용도로 지금 들것을 사용합니다. 제가 군생활 한 지 벌써 30년이 지났는데 그때 사용했던 걸 아직도 저렇게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니까 얼마나 열악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까? 그리고 정말 제가 충격을 받은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 승합차가 한 대 서 있죠. 자, 여러분들 건설장에 승합차가 왜 서 있을까? 자세히 보시면 스피커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선전 구호가 붙어 있죠. 백두의 혁명 정신이라고 써놨는데 이 승합차가 바로 북한에서 선전선동대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작업장에 가면 항상 저렇게 선동대가 있는데 그 옆에서 뭐 오늘도 위대한 혁명길에 나선 여러분들을 뭐 격려합니다. 막 이렇게 방송하고 있는 차량인 거예요. 야, 정말 여러분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적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시위할 때 이 대형 스피커 놓고 다니는 그 차량인데 그걸 건설장이나 수해복구 현장에 지금 갖다 놓고 끊임없이 지금 방송 선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방송 선전하는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전형적인 북한의 선전선동을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지금 저 뒤에 보이는 파란색 입은 사람들, 제복을 입고 있죠. 일반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바로 선전선동대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노래도 부르고 심지어는 악기까지 가지고 와서 거기에다가 뭐 드럼까지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그냥 풀 악기를 펼쳐놓고 거기에서 연주를 하면서 끊임없이 선전선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장면, 여러분들 뭐 여기 지금 30만의 청년들이 돌격대가 일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위생 상태가 보장이 안 되겠죠. 그래도 머리는 또 손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전선동대 중에 저도 군대에서 이발병이 있었거든요. 누군가 한 사람이 이발만 전담을 하겠죠. 지금 저렇게 그냥 천을 앞에 가리고 이발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요. 지금 여기는 어쨌든 수해복구 현장이고 이제 건설장인데 안전모라든지 작업복을 전혀 갖춰 있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루 종일 작업을 하고 이제 씻고 뭐 옷을 좀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갈아입을 옷도 지금 없어요. 저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위생 상태가 얼마나 열악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실제로 또 저거를 뭐 빨려고 해도 어디 가서 빨겠습니까? 제가 참 그 황당하고 놀랐던 게 그 북한 주민들이 한겨울 영하 30도 되는 곳에 되는 추위에도 압록강에 나가서 또는 우물에서 물을 기러 와서 빨래를 하니까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했는데 중학생이 질문을 합니다. 아니, 집에 세탁기 건조기 있는데 왜 강변이나 우물 가서 빨래를 해요?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세탁기 너무 당연하잖아요. 여러분들 집에 세탁기 거의 다 있잖아요. 지금 저런 상황에서 어디 가서 도대체 빨겠습니까? 빨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씻을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옷 하나를 가지고 계속해서 작업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이 수해복구 현장이 언제부터 했냐면 7월 27일에 수해가 났으니까 8월, 9월 달까지 계속 작업을 하고 있죠. 물론 지금도 작업하고 있는데 그러면 8월 달은 한여름이었습니다. 한여름 그 더위에
하루 종일 일을 하고 그 땀 범벅이 된 것을 씻지도 못하고 그 옷을 그 다음날 또 입어야 되고 얼마나 위생 상태가 좋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보시는 이 영상에 나오는 주민들은 일반 주민들이 아니고 북한에서 말하는 청년 돌격대입니다. 청년 돌격대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까지 대부분의 이 청년들이 지금 이 수해 복구 현장에 갔는데 김정은이 지난 8월 6일에 수해 복구 현장에 진출하는 청년 돌격대들을 위해서 진출식까지 열어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왔던 구호가 있죠. 위대한 김정은 동지께서 명령하시면 우리는 무조건 한다. 이런 구호까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 청년들이 지금 30만의 청년들이 자원해서 수해 복구 현장에 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 여러분들 10대 후반, 20대 초반 얼마나 꽃다운 나이입니까? 그런데 먹는 것 없이 지금 저런 열악한 환경에서 하루 종일 24시간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현실이니까 참 북한 정권의 이 포악함과 잔인함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장면이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 북한 청년의 삶이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 한국의 청년들 그래도 꿈과 미래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요.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죠. 그것도 자유예요. 그런데 북한의 청년들은 하기 싫다고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30만의 청년 돌격대가 수해 복구 현장에 갔다고 진출식까지 했다고 김정은이 참석해서 진출식까지 했다고 선전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게 뭡니까? 지난 10월 11일 북한의 외무상이 발표를 하죠. 평양 상공에 대한민국에서 띄운 무인기가 삐라를 뿌렸다. 그래서 북한 내부에서 140만 명의 청년들이 입대, 복대했다라고 선전합니다. 복대는 군에 제대한 사람이 다시 가는 건데 이 140만의 청년이 지금 들불같이 일어서서 대한민국을 멸절시키겠다고 지금 막 들쳐 일어서고 있다. 이걸 또 선전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면 30만의 남녀 상관없이 30만의 청년들은 수해 복구 현장에 보냈어. 140만의 청년들은 지금 전쟁터에 나간다고 해요. 실제로 그중에 10,000명가량을 지금 러시아 파병 의 계획을 지금 세워놨고 실제로 5,000명가량은 지금 현장에 있는 걸로 전쟁터에 있는 걸로 파악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북한 청년들의 삶은 어디 있습니까? 정말 꽃다운 청천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영상 여러분들 북한에서 정말 계층 우리가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게 북한은 평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다 같이 일하고 뭐 다 같이 분배받고. 근데 자, 이 영상에 보시면 지금 간부로 보이죠? 간부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일을 안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야, 뭐 간부는 우리도 당연히 일 안 하지. 뭐 직장 상사 일하는 거 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차원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정도 간부가 한두 명이 아니라 북한은 어쨌든 계급 사회다 보니까 청년 돌격대도 군 조직처럼 분대 소대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분대장에게 또 뇌물을 주고 이런 일을 빠지는 여려자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간부가 손을 이렇게 뒷짐지고 뭐 이렇게 지시하는 거 그게 상사기 때문에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고 저기에서 열애가 될 수 있는 구조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분대장에게 뇌물 주고 소대장에게 뇌물 주고 또 중대장에게 뇌물 주고 뭐 이렇게 해서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시면요. 일하는 사람이 10명이라면 그중에 뭐 선전선동대 한 5명 그리고 주머니 손 넣고 일하지 않는 사람들 오히려 한 20명 일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돈이 없고 열악한 아무것도 빼기 없는 사람들은 저렇게 청년 돌격대라 이름으로 가서 동원이 되는데 그 안에서 또 뇌물을 줄 수 있는 사람과 또 나눠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썩고 썩은 사회가 김정은이 맨날 강조하죠. 뭐 인민들을 위해서 인민 생활 향상, 인민들을 위해서 복무한다 이런 구호까지 나오고 있고 뭐 사유지 지상낙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여러분들 북한이 사유지 지상낙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저는 이 장면이 가장 충격적이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물 한 병을 구하는 게 한국에서 얼마나 쉽습니까? 편의점에 가면 그냥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작업을 하다가 얼마나 목이 말랐는지 이 큰 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수통 병이 아니에요. 그냥 뭔가 담았던, 뭔가 액체를 담았던 큰 용기지 않습니까? 압록강에 가서 물을 받아와서 지금 저렇게 벌컥벌컥 마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 정도로 갈증이 났다라는 것은 물 한 모금조차 자유롭게 마실 수 있는 시간을 주어지지 않다라는 거죠. 저희가 저 장면을 보고 정말 분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21세기에 도대체 어느 곳에서 저렇게 물 한 모금을 벌컥벌컥 그것도 압록강 강물에서 떠온 정수되지 않은 저 물을 저렇게 앉은 자리에서 마시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북한 인권의 열악상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동아대학교에서 북한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는 강동환입니다. 우리 세상연구소 구독자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자, 이 청년 돌격대 중요한 거는 남자와 여성의 구분이 없습니다. 지금 영상에서도 보시다시피 남성과 여성의 청년들이 하는 일이 거의 같습니다. 지금 삽질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전혀 상관없이 지금 이 중노동에 동원이 되고 있고, 더군다나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게 성추행의 문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남성으로 보이는, 상간으로 보이는 거죠. 이 남성이 젊은 청년 여성의 엉덩이를 툭 때립니다. 그런데 여성이 저항하지 않아요. 이 모습을 보면, 야, 그게 뭐 대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만약에 저런 일이 벌어졌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심각한 상황에 뭐 만약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을 그만둬야 되고 뭐 정말 사회적으로 매장이 될 만한 그런 사안입니다. 그 정도로 남녀 평등이 어느 정도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양성평등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법적으로 우리가 보장해도 여전히 여성들의 이 성 문제가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 북한은 그런 법이 있습니까? 뭐 인권이 지켜집니까? 그렇지 않은 곳이다 보니까 남성 상관으로 보이는 이 사람이 여성의 엉덩이를 툭 때립니다. 그런데 여성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 저항을 못합니다. 자, 이 장면 하나가 뭘 말해주고 있느냐? 북한에서 지금 이 여성들이 얼마나 열악한 성착취를 당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양성평등의 개념 전혀 없습니다. 여성의 인권 보장 전혀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우리가 북한 주민 전체의 인권이 열악하고 그게 인권 유린 실태가 너무너무 지켜지지 않는 곳인데 그 안에서 또 여성들의 삶이 어떻게 보장되겠습니까? 저는 이 장면이 정말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북한 여성으로서, 특히 북한 여성 청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정도 힘은 기본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장면이었는데, 자, 여성들이 많이 모여 있죠. 왜 모여 있을까? 정말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은 정말 제가 경악을 했는데, 자, 이 여성들이 지금 긴 통을 이제 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긴 통이 바로 이 배수관 같은 거죠. 한국은 저거 당연히 기계로 다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기냐면 이 통을 한 100여 명 정도 여성이 저걸 들고 옮기는데, 자, 이게 청년 돌격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성들입니다. 그런데 명령에 의해서 수행하는 것을 여실히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여성 청년들이 이제 자리를 잡았죠. 그리고 명령을 합니다. 옆에 상관이 명령을 하는 게 보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일어서죠. 이게 명령에 의해서 지금 구호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다시 이제 숙였죠. 근데 또 들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이게 군기를 잡기 위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어떤 통제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저렇게 계속 반복적인 지시를 하는 거거든요. 자, 드디어 이제 저 통을 들었습니다. 엄청 무거워 보이죠? 한 번에 못 듭니다. 우리가 엿기 들 때 한 번에 못 들듯이 지금 그렇게 통을 들었죠. 저게 가벼운 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성들이 어깨에 맸죠. 여러분들 저런 장면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해병대나 뭐 특수부대 그 훈련들을 할 때 뭐 이게 육봉을 드는 그런 훈련 장면에서 이게 볼 수 있죠. 양쪽으로 막 이렇게 드는 그런 장면들. 지금 이걸 들고 갑니다. 그런데 저렇게, 자, 보시면 신발도 안 신었어요. 저 맨 흙바닥에. 그리고 지금 가다가 멈춥니다. 왜 멈출까? 지금 한눈에 봐도 굉장히 무겁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힘에 겨워 보입니다, 여성들이. 자, 멈췄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방향을 바꿉니다. 왜 바꿀까요? 저게 너무 통이 길다 보니까 가야 될 곳에 저기 한 번에 못 가는 거죠. 그래서 길게 뺐다가 방향을 바꿔서 들고 갑니다. 자, 그런데 몇 명처럼 보이십니까? 10명, 수명 아닙니다. 거의 세어보면 50명, 거의 100명에 이르는 저 여성들이 저 통을 들고 가는 장면입니다. 근데 지금 옆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백두산 영웅청년 돌격대, 항해북도 여단이라고 되어 있죠. 군대 조직처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참 이름이 이 백두산 영웅청년, 그러니까 청년들을 이 영웅이라는 이름으로 저렇게 포장해 놓고 끊임없이 노동력을 지금 착취하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 보시는 이 시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근데 똑같은 장면에서 지금 여성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거의 100여 명, 세어보면 100여 명 정도 되는 숫자입니다.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저 통 정말 기네스북에 올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배수관을 저렇게 긴 통을 사람이 일일이 들어 올려서, 그것도 여성들이 들어 올려서 그거를 지금 땅에 못 넣는다? 정말 상상도 못할 장면이죠. 얼마나 지금 무거워 보입니까?
자, 저 청년 돌격대 왜 보냈을까? 노동 착취를 하는 거는 너무나도 기본이지만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사상 통제입니다. 지금 북한에서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바로 장마당 세대, 즉 북한 청년층들이 김정은에 대해서 충성도가 약화되었다라는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 남한의 콘텐츠가 북한 내에 유입이 되면서 장마당 세대라고 하는 청년 세대들은 이전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저 청년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반동사상 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심지어는 오빠라는 단어로 쓰지 말라는 평양문화보호법까지 만들어냈지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가장 정권이 사람들을 통제하기 쉬운 방식이 뭡니까? 군대식으로 조직을 하고 저런 건설장이나 수해복구 현장에 가서 계속 노동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신의 어떤 고유한 사적인 시간과 영역을 갖지를 못하는 거죠. 왜? 군대에서 여러분들 사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엄격하게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그거는 타령이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그러면 결국은 저렇게 군대식으로 조직해서 청년 돌격대라는 이름으로, 그것도 영웅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저렇게 제한된 공간 안에 거의 가둬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사적인 어떤 생각들, 뭐 예부의 영상물을 본다든지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사상 통제를 하면서 저기에 육체적인 노동을 가하고 거기에 또 생활총화까지 하지 않습니까? 생활총화 뭡니까? 내가 오늘 하루 동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교시에 따라서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생활하지 못했다. 자기 반성하는 거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호상 비판이라고 해서 상대방 동료를 또 비판해야 됩니다. 동무는 오늘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았다. 뭐 깨를 부렸다. 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게 되는 거죠. 상호 비판을 통해서 사상을 다잡고 저렇게 육체 노동을 하면서 통제를 가하게 되는 거니까 이 북한 청년들 저기에 가는 이유가, 북한 당국이 저렇게 보내는 이유가 다 있다라는 거죠. 네, 청년 돌격대들이 탄원을 해서 진출식을 할 때 옆에 있는 동료들이 막 축하를 해줍니다. 심지어는 꽃다발도 주고. 그렇지만 정말 그게 진정한 축하일까요? 더군다나 부모님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저렇게 돌격대로 뽑히는 사람들은 빽이 없거나 낮은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부모들은 정말 자식이 저렇게 사지로 내몰리고 있는 거를 그냥 눈 뜨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뇌물이라도 주고 빼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계층이라는 거죠. 결국은 저렇게 열악한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 청년들과 그 부모들의 그 안타까움이 있는 거고, 더군다나 수해복구 현장은 그나마 다시 돌아갈 여지가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 러시아 파병된 북한 군인들은 어떡합니까? 그 부모들이 파병됐다는 사실 자체도 몰라요. 이런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그 군인들 살아서 들어오지 못하고 거의 전사할 확률이 90% 이상이다라는 추정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총알바지로 끌려간 겁니다. 얼마 전에 나온 그 영상을 보면 북한군 병사가 산더미처럼 시체가 쌓여있다라고 증언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들의 친구 동료는 이미 전사했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여러분들 왜 남의 나라 전쟁에 그렇게 가서 왜 명분 없는 전쟁에,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가서 그 북한 청년들이 목숨을 잃어야 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북한이 한국을 주적이라고 하고 있고, 물론 우리도 북한이 주적이면 분명합니다. 한국군은 당연히 북한을 주적이라고 생각해야 되죠. 하지만 이게 북한군이 지금 남한과 전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명분도 없는 남의 나라 전쟁, 그리고 더 나아가서 김정은 정권의 유지를 위한 그 독재 정권의 수단으로 지금 그렇게 팔려간 거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걸 봐야 됩니다. 우리가 뭐 북한군인데 뭐 왜 우리가 관심을 두냐? 심지어는 뭐 어떤 분들은 뭐 남의 나라 전쟁인데 왜 간섭하냐?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남의 나라 전쟁입니까?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반도에 어떻게 지금 미칠지,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고, 더군다나 북한 청년들이지 않습니까? 네, 이 청년들이 반인륜적 지금 범죄를 김정은이 저지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살려고, 지 혼자 살려고 위험한 도박을 지금 베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는 거죠. 누군가 한 사람, 이 독재 정권의 유지를 위해서 그 다른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이 처참한 상황들을 우리가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